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5나 NF 소나타를 LPG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민하긴 했었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또한 이 차가 장고장이 없어요. 택시로 다 쓰였잖아요. 단점은 연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테일램프가 좀 많이 나가서 센터 엔진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형님들 안녕하세요, 향기사입니다. 1980년대에 1세대가 출시된 이래 약 40년의 오랜 역사와 함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중형 세단 차량인 바로 6세대의 YF 소나타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YF 소나타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YF 소나타 차주분을 만나러 대전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YF 소나타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0년식 YF 소나타 LPG 차량이며 트림은 럭셔리 트림입니다. 추가 옵션은 하이패스 룸미러,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전동 접이식 미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출시 당시인 2010년 즈음만 보더라도 LPG 차량은 일반인 분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중고차로 구매하신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10월 달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수 차량 가격만요? 예, 맞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구매 당시에는 13만 킬로급, 지금은 17만 6,800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저는 이 차가 처음이긴 한데 저희 아빠가 1995년식 구화방을 신차로 구매해서 2009년까지 타다가 NF 소나타를 신차로 구매해서 타다가 지금은 24년식 K8 페리 모델을 신차로 출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본인 명의로 소유하신 차는 이 차가 처음이지만 그 전에 아버님께서 구매하셨던 차도 차주님께서 같이 운행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YF 소나타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그때 당시에 제가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서산에서 살았는데 서산에는 진짜 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 다음에 저렴한 유지비, 내구성, 적당한 가성비 그렇게 생각해서 YF 소나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2.0 LPG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2.0 가솔린이나 2.4 가솔린 그리고 2.0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조금 고민하긴 했었는데 매물이 별로 없어서 포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가솔린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림이 다양한데 럭셔리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풀옵션을 사고 싶었는데 매물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대전에 럭셔리 트림이 한 개가 있길래 그냥 럭셔리 트림으로 구매한 것 같습니다. YF 소나타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중고로 K5나 신차 아반떼, 신차 캐스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들 보면 이 차량이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고민하셔서 포기하신 이유는 그럼 뭐예요? 일단 신차 캐스퍼나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반도체 대란 때문에 출고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고 K5 같은 경우는 제가 타기에는 요즘 말로는 너무 카푸어 같고 아무래도 과학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6세대 YF 소나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차들은 너무 로보캅처럼 생겼고 디자인이 진짜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이 차는 디자인이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차주님 정말 죄송한데 너무 파격적이다 못해 일명 곤충룩, 뭐 삼엽충을 닮았다 어이가 없네. 혹평도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요즘 차들 디자인 보면 메기타 그런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현대차의 디자인 컨셉이었던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반영한 헤드램프와 그릴, 그리고 범퍼가 유기체처럼 약간 뭔가 조화로운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 전 세대인 5세대 NF 소나타 대비해서 파격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5세대 NF 소나타 대비해서 더 길어진 차체와 더불어서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16인치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좌우 상단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유려한 느낌의 테일램프가 인상이 깊고요. 혁신적임을 강조한 YF 소나타의 후면부 모습을 완성을 시켜주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장고장이 없어요. 제가 1대까지 엔진오일이랑 기타 수리품만 갈았지 엔진을 통째로 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은 NF 소나타 마찬가지로 택시로 다 쓰였잖아요. 2022년까지 택시로 YF 소나타가 돌아다녔었는데 그만큼 진짜 많이 타면 100만 킬로 정도까지 더 되거든요. 그만큼 YF 소나타는 진짜 내구성이 끝내주는 차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작년 경북 울진에 계시는 NF 소나타 택시 보활자 차주님께서 40만 킬로 넘는 차 구매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킬로 수를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소나타는 내구성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뭐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차주님 정말 죄송한데 이 차량 세타 엔진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 세타 엔진은 폭탄을 안고 있는 엔진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자, 요거는 단점에서 그리고 이 차량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이 센터페시아의 직관성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봉이 진짜 쓰기 편한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은 뭐 컬럼식, 다이어식 그런 게 너무 불편한데요. 실제로 제가 DM8을 렌트했었는데 그거는 버튼식이었어요. 그거는 너무 불편했는데 이 기어봉은 직관적이면서도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또한 이전 NF 소나타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뀐 것이 특징인데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화된 디자인의 2실린더 타입 계기판의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차주님께서 말씀해주셨던 Y자 형태의 거대한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 YF 소나타의 정말 굉장한 특징이어서 그랜저, HG, 뭐 아반떼, MD, i40 뭐 이런 차들로 퍼져나가는 듯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독특한 이미지를 그 당시에 추구를 하려고 했던 현대자동차의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내 공간이 꽤 넓은데요. 제가 옛날에 뒷좌석도 한번 타봤는데 무릎 한 개 들어갈 정도로 진짜 실내 공간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착자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진짜 장거리 가거나 그럴 때 요즘 차들은 너무 딱딱한 시트를 보여주는데 이 차는 시트가 너무 안락해서 마치 옛날 할아버지 소파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6세대 YF 소나타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풍절음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빠차 K8 신형을 몰아봤는데 그 차는 진짜 앞뒤가 다 이중접합 유리라 그런지 안 시끄러운데 이 차는 옛날 차라서 확실히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라서 소음 면에서는 진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YF 소나타 타시는 차주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아쉬움 중에 하나가 주행했을 때 하부 소음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차량인 풀체인지 모델인 LF 소나타에서는 이 하부 소음을 굉장히 많이 잡아줬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LPG 차량의 공통적인 단점이 트렁크 공간이 부족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은 혼자 자취해서 그래도 짐 넣을 공간은 많이 없지만 실제로 옛날에 가족들이 탔을 때 그럴 때는 뒷좌석에 넣을 정도로 진짜 트렁크 공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탱크 용량이 100%면 최대 80%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충전도 좀 자주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100% 충전을 하는데 그래도 이 차량의 연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충전소로 자주 가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단점으로는 연비가 나쁜다는 건데요. 일반 공도에서는 7, 8 정도가 되고요. 막히면 진짜 5 정도 되는 것 같고 고속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연비가 이 계기판에 트림 연비가 표시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이 당시 출시됐던 LPG 차들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 연비 계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차계부 어플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평소에 주행하시는 운행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한적한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많이 밟는 편이고 그 외에는 진짜 신호 잘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좀 쏘시는 편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에코와 노말이 있는데 저는 그냥 노말 모드로 주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일반 공도 4, 고속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7에서 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의하는 습관은 2칸 정도 남았을 때 가득 충전하는 편인데요. 저희 집 앞에 주유소가 한 1,098원 정도에 돼요. 5만원 정도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게이지가 총 몇 칸이 있나요? 10칸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득 충전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나요? 시내 400, 고속 500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2012년 이후에 출시가 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같은 경우는 뒤에 LED 면발광으로 들어가는데 그 면발광이 좀 자주 나간다라는 약간의 아쉬운 고질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형 모델도 뒤에 테일램프 등이 좀 자주 나가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옛날에 테일램프가 좀 많이 나가서 전구로 교체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차도 실제로 테일램프 등이 자주 나가요? 예,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교체비는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한 5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차주님, 가장 크리티컬한 이 차량의 단점, 악명 높은 세타 엔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5세대 NF 소나타에서도 세타 엔진이 들어갔던 적이 있지만 유독 이 6세대 YF 소나타에 들어간 세타 엔진이 잔고장이 굉장히 많다는 게 많아요. 물론 2011년 7월 하반기부터 생산됐던 엔진은 누 엔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주님 차량은 세타 엔진인데 뭐 엔진 오일이 감소된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뭐 엔진 보링을 해줘야 된다,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엔진을 통째로 갈아보지 않아서 일단 단점이라고 생각하긴 좀 애매하고요. 굳이 단점이라고 하자면 아무래도 소음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겠죠. 그리고 이 차량의 출력이 아쉬운데요. 요즘 뭐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그런 차량들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제 차는 오르막이나 고속도로에서 LPG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이 약하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이 차량 5세대 NF 소나타 때는 조금 묵직하고 중후한 느낌의 승차감이었다가 이 YF 소나타로 6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너무 좀 가벼워졌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 차량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차주님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막 롤링이 있어가지고 핸들링이 심해서 아무래도 승차감이 좀 단점이고요. NF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이 차는 소음 면에서나 승차감에서는 좀 아쉽다는 평이 좀 있습니다. YF 소나타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차량 가격은 100% 현찰로 지급해서 할부 나가는 건 없고요. 보험료는 저희 엄마 밑으로 해서 한 7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년에 한 3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시내 4, 고속 6 정도 됐을 때 연비가 한 7에서 8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주의하는 습관은 2칸 정도 나왔을 때 가득 주의하는 편인데요. 저희 집 앞에 LPG 충전소 1,098원 기준으로 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5,000km마다 한 번씩 갈아준대요. 그때마다 교체 비용이 한 6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현대 블루엔즈 센터 기준인가요? 아니면 뭐 일반 카센터 기준인가요? 저는 단골 카센터 기준으로 한 6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디어 갈아가지고 내 짝에 한 3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YF 소나타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렴한 유지비, 내구성, 그 다음에 디자인 그런 걸 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차량 LPG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출력이 높고 트렁크 공간이 넓고 그 다음에 적재 공간이 그렇게 했으면 이 차량 가솔린으로 가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보가 대전의 삼성 자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가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